안녕하세요. 해피런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도 내일도 미래에도 어딜 가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매일매일 생각하고 저부터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해피맘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제가 벌써 여기 온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이제 좀 떨리기 시작해요. 뭐 이렇게 3 일만 있으면 여러분 서울에서 세미나 할 때 또 뵙고, 그리고 한 3일 정도 있으면은 저는 다시 제가 살던 밴쿠버로 돌아갑니다. 괜히 좀 간다니까 벌써 서운해지려 그러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요번에 참 느낀 것도 많고 참 감동적인 시간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한국에 오면은 영상을 찍을 수 없을 것 같았었거든요. 인제 이것저것 일 보다가. 근데 정말 이게 정말 하늘의 뜻이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세미나까지 크게 이렇게 하는 바람에 여러분들하고 더 오히려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돼 가지고, 멀리 계신 분들 제가 좀 이렇게 올 수 없으신 분들 몇 분 이렇게 상담도 해 드리고 통화하고 이러면서 참 이런 잔잔한 사랑이 어 궁금하고, 저는 또 살아 봤고 이래서 서로가 필요한 정보를 이렇게 주고 받고, 그리고 대부분 제가 통하면서 느낀 게 많은 분들이 '캐나다 가면 내 해피맘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네. 저 진짜 행복하게 살고요. 지금은 더 행복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을 어려운 분들을 제가 상담으로든 어떤 면으로든 도울 수 있다는 거에 사실은 살아있는 보람이랄까요? 이게 느껴지고, 최근에는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정말 저 안 데려가셔서 저를 살아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날이 올 줄을 정말 몰랐는데 내 삶에 가장 보람 있고 나 혼자 정말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고, 내 나름대로 삶을 살면서 그 삶을 누구에게 나눴을 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걸 느끼게 해 줬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살아있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물론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까지 이렇게 왔지만은 남은 지금 한 3일 동안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 정말 도움되는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환상 속에 있던 그 이민의 현실을 정말 리얼하게 잘 알려주고, 어떻게 준비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여기 캐나다에 지금 이민의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제가 축약해서 거의 저한테 1 시간 정도 내에서 여러분에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찍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지금 우리 매니저님들께서 지금 거의 다 어레인지 다 하셨는데 잘하면 자리가 쪼끔 여유가 있을 것 같대요. 이게 여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간이 의자라도 복도 같은 데 이렇게 놓고 해 가지고 더 꼭 듣고 싶으신 분들은 더 환영한다고, 그래서 어 일찍 마감했다고 포기하신 분들이 있거나 인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인제 아셨던 분들, 꼭 세미나에 오고 싶으시면은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 매니저님들께서 바로 처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이렇게 될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저는 항상 어떤 일이든 '오늘이 처음이자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지금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지금 행복하려고 노력해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물론 저는 거기서 계속 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밴쿠버에 오면은, 캐나다에 오면은 원며 가며 저를 볼 수도 있고, 근데 참 정이 드는 것 같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렇게 통화를 하고 또 제 유튜브를 보면서 댓글을 달아 주시고, 이게 그러면 이제 자꾸 보게 되잖아요 서로가. 그래서 조용히 또 말없이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렇게 막 복잡복잡 막 싫어해 가지고 막 이렇게 세미나 가고 이런다 그러는데 좀 쭈삣쭈삣하다가 놓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한 분 한 분 다 소중한 분이시고, 저를 만나지 못하시더라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또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직 결정 못 내리고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그리고 아마 내일 모레까지도 지금 보류 중이신 분들이 좀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그날 상황 보고서 결정을 내려야 될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래저래 해서 자리가 쪼끔 있을 것 같으니까 댓글로 다시면은 처리해 주고, 아마 제가 초반에 알게 모르게 그 신청을 하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또 미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 참 이제 세미나 끝나고 나서 왜 나를 내가 신청했는데 초청 안 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큰 행사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꼭 이렇게 오시고 싶은 분들은 웰컴이니까 오시고 그리고 지금 세미나가 오전 2 시간, 오후 3 시간 이렇게 원래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가 처음에 그렇게 배정이 돼 있었어요. 그 대관홀에서 오전에는 이렇게 되고 점심시간 이렇게 되고 오후는 가능하다 그래서 했는데 이게 좀 조율이 됐어요. 사실은 조율이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오전에도 2 시간 반, 오후에도 2 시간 반 해서 좀 더 인제 오전이든 오후든 공평하게 시간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시간과 안내의 정확한 위치는 지금 신청하신 분들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공지가 계속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신청하시는 분도 꼭 카톡 아이디하고 11월 30날 오전, 오후 중에 선택하셔서 "오전 중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 가지고 밑에 카톡 남기면 바로 또 공지해서 그 단체 카톡으로 초대받고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면 그대로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제 여러분 그 질문 중에서 보니까 그 "답사를 꼭 가야 되냐?" 왜냐면 답사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가야 되냐?" 막 이렇게 질문들이 오셔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일단 답사를 스스로 혼자라도 친구끼리 갈 수 있는 상황은 영어가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지에 가면 다 영어권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사실 별 효득이 없을 확률이 아주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서 경력 있고 영어 되시고 쪼끔 가서 잡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정도 됐을 때 가셔야지 효과가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인제 아마 이주공사에서도 쪼금씩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면 발표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이주공사에서 신청을 하면은 답사를 가야 될 분들은 아마 가시라고 권유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전문 답사 가이드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활용하셔도 되고 이제 내가 자신 있게 정말 갈 수 있다 그러면 가셔도 되고 또 이제 유학 후 이민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굳이 답사를 안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영어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가서 학교를 나와야지만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학교만 컨택을 하시고 학교 입학 허가서 받고 비자 받고 어차피 가서 살게 되면 플러스 점수가 있고 솔직히 여러분 가서 살게 되면은 기회가 참 많다는 걸 느낄 거예요. 단 영어가 됐을 때. 영어가 안 되면 기회가 정말 없는데 영어가 되면 어떤 일이든 해서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이렇게 시골 소도시 지역 같은 데 가면은.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무리하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알고 가셔야지 무리하게 잘못하다가는 효과 없이 답사가 끝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정말 답사를 꼭 가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오늘 팁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런 답사 그 이민 오시기 전에 답사를 한다거나 꼭 필요한 분들한테는 제가 그런 가이드를 해줘 봤기 때문에 그 제가 딱 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지역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발표된 곳은 수세 메리하고 엘토나지요. 나머지 그 브랜든 지역이라든가 서드베리 이런 데는 제가 보기에는 12 월을 넘어야 어느 정도 이게 카테고리라든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캐나다는 제가 한 3 월까지는 절대 답사를 권하지 않습니다. 3 월 1-2-3월 그 사이에 캐나다 업무가 아주 느슨하게 돌아가고요. 휴가 받을 사람은 그때 다 휴가를 가 버리고요. 그리고 위험하고 길이 쪼끔만 미끄럽다 그러면 이 직원들도 안 나오는 거 애사고요. 학교도 셧다운한 경우도 많고요. 왜냐하면 캐나다가 전체적으로 눈이 많고 바람도 많고 추워요. 그래서 밴쿠버 지역은 뭐 아레나페 지역 아니니까 이쪽 지역 빼놓고는 거의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고 시기와 장소를 적절하게 잘 정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내년 3 월, 4월 정도까지는 거의 RNIP 지역이 그 자격과 어떤 조건들이 다 발표될 것입니다. 그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부터 영어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저한테 상담할 때 누가 아는 사람이 워크퍼밋 준다고 오래요. 근데 살기 어때요? 가면 행복하나요? 막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내가 조건이 안 갖춰지면 황금을 갖다 줘도 안 행복한 거 아세요? 그래서 영어가 되셔야지 워크 비자를 누가 초청을 해도 일하러 가다 뭐 움직이셔야지 지금 캐나다 현재 영주권 못 받으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세요. 아는 분들이 급해 가지고 애들한테 쫓겨서 또 아는 사람한테 쫓겨서 그 워크 비자 준다니까 갔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영어 점수 안 돼서 영주권이 신청이 안 되는 거야. 영어는 절대로 거기 간다고 늘지 않아요.
더 안 늡니다. 왜? 일은 한인 관련 업체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하실 게 함부로 영어가 안 됐을 때 움직이지 말라는 거.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답사를 하기 위해서 영어를 무지무지 하고 계셔야 되고 정말 해피 잉글리시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대충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미쳐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준비를 하시면서 그래도 꼭 가고 싶다 그러면은 그 모든 RNIP 지역이 다 오픈하고 카테고리가 정해지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도 넓고 그 사이에 3-4 개월 동안 공부 진짜 열심히 하면 여러분 지금 눈에 띄지 않는 거 알 수 없는 것들을 그때 가면 다 보이고 용기도 생기고 알아야 용기가 생기고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 공부만 하고 계세요. 일단 움직이지 마시고. 그래서 내년 4월 5 월쯤에 움직이라는 거. 왜 캐나다가 길이 일단 미끄럽고 정말 기상 변화가 심한 곳이에요 겨울에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고 예약을 하더라도 빵꾸 나는 게 다반사고요. 그리고 예약도 잘 안 잡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배 효과를 보려면은 시기를 내년 4월 이후로 될 수 있으면 하라는 거. 그리고 장소는 여러분들이 RNFP 제가 계속 올리잖아요. 반드시 답사 전에 그 RNFP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지역 정보를 달달달달 애우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아 내가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 왜냐 그렇게 애우고 가고 준비를 하고 갔을 때 길이 많아지고 보여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미리 공부하시고 그때 준비하시라는 거. 그리고 제일 먼저 인제 가시기 전에 여러분 예약을 반드시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그 시청이라든가 큰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가 가지고 일 주일 안에 뭐 한 2-3일 내로 바로 해야 되잖아요 가자마자. 쉽지 않아요. 이메일이 어디나 있잖아요. 인터넷이 어디나 다 돼 있잖아요. 그 회사에 어떤 내 잡의 엔지니어 뭐가 나왔다. 그럼 그 회사에 HR팀이 있어요. 인사 담당팀에 메일을 보내서 "내가 몇 월 며칠 거기를 방문 예정이니 그때 좀 제가 이력서도 내고 가서 만나서 면접을 좀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원래 서류가 먼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 거기서 서류를 먼저 보내오라는 든가 아니면 어떤 말을 해줄 겁니다. 그 안내에 따르시면 되고요. 시청도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그냥 가시게 되면 못 만나고 올 확률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지금 움직이면은 별 효과가 없을 확률 많아요. 그래서 됐으면 아레나 f 쭉 다 오픈한 다음에 그때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냥 무대포도 좀 알고 움직이셔야 돼.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예약을 두 군데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인제 학교가 있는데 사실 학교도 미리 예약하면 좋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학교 같은 거는 그 전날이나 한 이틀 전에 가서 예약을 해도 늦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제가 어디 학교를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 가지고 좀 돌아보다가 학교는 예약하고 아니면 바로 가서 방문해서 교장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 학교 시스템은요. 오피스 직원이 그 권한이 없어요. 오피스 직원을 보면은 "교장을 만나러 왔다. 나 이 학교에 처음인데 투어를 하고 싶다. 누가 안내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 해 주게 돼 있어요. 왜? 유학생이잖아. 그리고 새로운 학생이니까 좋아하지, 소도시니까. 그리고 기업들은 많이 볼수록 좋으니까 여러분 하고 가서 반드시 사진 찍는 거, 명함 받는 거, 메모 잘할 것, 그리고 명함이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자기를 나타내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름하고 어떤 말을 들었던 걸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꼭 그 주변 내가 방문했던 데 사진을 찍어 두시고 이게 답사 일지라 그래요 여러분. 답사 일지를 꼭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먼저 인제 가서 도착을 하게 되면은 거기 현지 정보를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제가 영상에 다 올렸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답사도 감이 다 잡힐 거야 이미. 근데 인제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모른다는 걸 제가 알았어. 그래서 다시 또 해 주는데 그 도서관 그 지역의 커뮤니티라고 레크레이션 센터 같은 데 있어요. 그런 데 가면은 그 지역 정보지 책이 다 있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내가 여기 처음인데 뭐 궁금한 거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사실은. 그래서 그 도서관하고 커뮤니티 센터를 제일 먼저 가고 그다음에 대형 쇼핑몰 같은 데 가도 그런 정보지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시게 되면 그 정보를 먼저 딱 캐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그 그다음에 회사 관련된 그 직원들도 만나고 그다음에 인제 쪼끔 이렇게 소비재 그러니까 소매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장원, 뭐 요식업, 뭐 복권방, 세탁방 이런 것도 관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약 사실은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게 오픈되어 있는 곳이니까 지나가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특히 인제 미용 기술 있는 분 미용 쪽으로 한번 보고 싶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식당 쪽으로 가실 분들은 식당도 가 보고 싶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농장 같은 데 한번 견학 가고 싶다 그러면 외곽 지역에 가면 농장이 많아요. 그 또한 그 도서관 라이브러리 가서 찾으면 금방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런 사이트가 있는 것도 도서관 직원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활용하시고, 그래서 그 소매업들은 주로 현장에 직접 가서 하나하나 방문하시면 그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을 거기 가서 사실 많이 만나셔야 돼요. 거기 현지 리얼터 분이라든가 회계사 분이라든가, 여기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또 있어요. 아니면 은행 직원 담당자들. 왜냐하면 은행 직원은 꼭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직원도 가서 바로 다음 날이나 창구에 가서 예약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새로 오픈하거나 새로운 고객들은 창구에서 해결을 안 합니다. 반드시 그 상담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예약해서 만나고 명함 받고, 그 은행 같은 경우는 명함이 있죠. 그래서 만나서 내가 여기 방문 왔는데 나중에 은행 어카운트 틀려고 할 때는 나한테 어떤 조건이 필요하느냐, 그럼 그분들이 자세하게 안내해 줘요. 그리고 리얼터를 만나면 제일 좋은 게 내가 살아야 될 집을 살 수도 있고 렌트를 구하는데 그분들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내가 집을 살 경우는 몰기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고 있어요. 물론 각 은행마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있지만 모든 회사들을 총괄해서 비교해서 소비자에게 가장 저렴한 이자와 가장 합당한 조건으로 몰기지를 해 주는 또 몰기지 브로커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 브로커가 나쁜 이미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잘 활용하면 우리 고객들한테는 유리해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여러분 많이 만나시는 게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탁월하고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미래에 갈 손님이잖아요. 그래서 다 만나 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시고, 그다음에 인제 다운타운이 대부분 어디 시를 가든 중심이 있어요. 아주 시골 아닌 이상 그 중심 다운타운을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고, 공원도 돌아보고,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그 프로그램들 책자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지역 방문하거나 그 카다로그, 전단지 이런 거는 꼭 챙기셔야 돼요. 요즘은 대부분 인터넷에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인제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캐나다는 그런 게 다 이렇게 비치돼 있어요. 그래서 여름 방학 때 아이들이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지, 겨울방학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안내까지 거기 다 돼 있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여기는 커뮤니티 센터가 잘 돼 있는 이유가 있어요. 겨울이 길고 눈도 많이 오고 비도 오고 이래서 운동을 안 하면 사람이 다 아프기 때문에 계속 액티비티 하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먹고 액티비티 운동하는 거.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액티비티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미 보셨을 거예요. 수세마리라든가 알토나에서. 그렇게 액티비티하고 레크리에이션에 관심 많은 사람들 또 5점 점수 더 준대잖아. 그러니까 답사에서 점수 더 나와. 또 그 문화 탐방에서 점수 더 잘 나와.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든지 좋은 장점을 많이 보고 와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좋은 점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영어가 되고 준비가 되고 자격이 되면은 얼마든지 가서 여러분 답사 때 그 사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자신감이 생기겠죠. 저도 사실은 답사 갔다 와서 '별거 아니네. 가면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러고 제가 갔는데, 내가 거기에 맞게 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면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답사를 꼭 이게 큰돈 들여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제 가야 된다는 분위기가 나오니까 너도 나도 다 가려고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필요하면 가고 내가 그렇게 답사를 안 가도 될 상황이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죽으나 사나 우리는 영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답사도 좀 재밌고 이메일 가도 재밌어요. 사실은 영어가 안 되고 정말 너무너무 내가 이렇게 여기서 우울하게 힘들게 사는 분들을 보면 가서 대부분 똑같이 이렇게 살거든요. 절대 우울하고 여기 힘든데 거기 가서 행복하게 안 살아져요, 사실은. 그래서 요번에 세미나 오시면 제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 건지 그 뼈저리게 내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왜 정말 안 행복해요, 거기 계신 분들. 그래도 왜 그런가 봤더니 조건들은 다 괜찮아. 인제 뭐 영주권 받고 자 살 만해. 근데 정말 그 별거 아닌 그 팁, 그거 하나로 이렇게 힘들어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답사하신 분들한테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아직 3일 남았는데 아직도 세미나 꼭 듣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카톡 아이디 주시고, 그리고 저희는 11월 30 일에 만나요. 되게 정말 떨리고 그러는데 저도 많이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그날 우리 서로 만나고 이제 하고 만나는 기쁨만으로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와요 여러분. 너무 기대치가 크면 안 되는 거 알죠 또. 그래서 그날 우리 행복하게 기쁘게 정말 신나게 만나요. 사랑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요.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